우리 삶의 터전 지구. 인간은 오랫동안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변화하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작은 생명체 하나도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바로 자연 환경이다. 도시가 생겨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환경은 점차 병들어갔고, 환경 보존을 외면한 경제개발 정책은 점차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친환경 산업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연환경.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발전을 함께할 수 있는 산업, 인바이런먼트 테크놀로지. 환경산업은 과학기술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생존과 장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후에 오염원을 정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작업까지 지구 생태계를 관리하는 환경산업은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국제기구 UNEP를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추세여서 환경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 발전을 주도해온 기업들. 이제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환경오염 제로에 도전하는 기업들. 단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와 생활 오수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처리를 함으로써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으로 공장 폐수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 전문가들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곳은 포항제철소. 국내 기업 처음으로 종합 환경 지수를 마련하고 투명 환경 경영에 나선 포스코. 이들이 말하는 종합 환경 지수란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량은 물론 원료 사용량, 환경 관련 투자, 주변 환경 개선 정도 등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환경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지수 산출을 토대로 객관적 수치를 이용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21세기의 화두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포스코는 창사 이래로 환경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 경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무역 수출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은 필수. 이에 기업들은 자체 환경기술연구소를 만드는 등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 지구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세계 환경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5년 6,940억 달러, 2010년 8,8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시장 성장률은 1999년에서 2005년까지 5.8%,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는 미국 환경청에서 분류한 것인데 세 부분은
다시 14가지 분야로 세분화된다. 환경실험과 분석 서비스 등의 환경 서비스업, 수자원 이용 등의 환경자원 이용업, 수처리 설비, 약품 등 환경설비업으로 나눠진다. 환경산업은 오염물질의 처리, 오염 환경의 복원, 사전 예방 등 환경 보전과 관련된 산업 분야를 총칭하며 자원 재활용,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은 경제적 부의 창출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21세기의 성장 산업입니다. 또한 환경산업은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 하는데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는 2003년 총 13조 1,8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3%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 환경산업 시장 규모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 환경시장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인프라 여건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2010년까지 환경기술 개발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 5년간 유망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 전문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어 환경산업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주로 취직하고 있는 건설 분야나 이 환경 전문 인력 분야뿐만 아니라 그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제 우수한 환경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서도 환경 분야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그 환경 분야의 전문 인력이 그 양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EU라든가 그 외국의 경우에도 환경 관련된 그 규제 기준들이 매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우수한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인 환경산업.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 문제 전문 해결사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공학 기술자. 바로 이들이 21세기 환경오염 문제 해결사다. 중앙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환경공학 기술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공은 생물, 화학, 환경이 가장 많고 화공, 토목 전공자도 많다. 또 앞으로 5년간 환경공학 기술자의 고용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젖줄 물. 하지만 이 소중한 물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300여만 톤의 오폐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무관심 속에 버려진 생활하수가 바로 물의 파괴자인 셈이다. 이곳은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 한국전력기술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 영향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0만 킬로와트급 한국 표준형 석탄발전소인 당진 화력발전소의 또 하나 자랑거리. 바로 환경 친화적 발전소라는 점이다. 특히 수질오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배연 탈황 설비와 전기 집진기, 수질오염 방지 시설과 자동 환경 감시 시스템 등 발전소 주변의 주민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덜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적 발전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공학 기술자들의 꾸준한 연구 성과 덕분이다. 환경공학 기술자들은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질 환경 기술자. 산업 발달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 폐수, 이렇게 유입된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 하수 처리장. 이곳에서는
유입된 하수를 처리와 정수하여 다시 하천으로 방류하는 작업을 한다. 수질환경기술자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 방지 시설을 설계하거나 시공, 그리고 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일을 주로 한다. 우리 하수처리 사업소에 와서 견학을 하고 환경 기초 교육을 받고 나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리고 물도 절약해서 쓰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수질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실험 분석을 통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도 함께한다. 때문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환경과 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수질 환경 기술자가 되면 화공, 제약, 도금, 식품업체 등의 설계 시공업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수질 환경 기술자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며 앞으로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늘어만 가는 공장, 거리에 질비하게 늘어서는 자동차,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여기서 나오는 연기는 주변 대기를 오염시키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공장 굴뚝에서의 배출물질 측정 시스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여기서 배출되는 데이터는 바로 환경부로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와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분야의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여기는 환경센터입니다. 제철소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가스의 배출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거를 여기서 모니터링하고 또 제철소 상부로 비산되는 먼지 등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환경법 등 저유황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대기오염 상시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하생활공간,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대기 분야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유망 직종의 하나인 대기환경기술자. 대기환경기술자는 일정한 지역에 측정망을 설치, 대기오염 상태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한다. 대기와 관련한 자격증에는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이 있으며 일정한 규모나 자격을 갖춘 사업체에서는 지정된 인원의 환경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은 넓다. (21세기) 유망 산업 중의 하나인 환경산업.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산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환경기술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폐기물의 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늘어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환경은 오염되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존속은 위태로워진다. 이에 폐기물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발맞춰 자격제도가 마련되었다. 폐기물 환경기술자는 산업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기술적으로 처리 관리한다. 특히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적은 형태로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되며 1995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 이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는 환경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환경오염 방지 기기를 만드는 곳이나 설비업체, 환경오염 측정 대행업체,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과 산업 내 공장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점점 늘어나는 인구와 상품 수명이 점차 짧아지기 때문에 폐기물은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폐기물 환경기술자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다. 직접 발로 뛰는 환경파수꾼.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 폐기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환경파수꾼의 마음자세를 갖고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다. 최근 들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 피해를 보았다며 구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003년 8월 말까지 처리된 환경 분쟁 민원은 모두 197건이며 이는 2002년 전체 처리 건수 263건의 75%에 이르는 수치이다. 피해 사례는 공사장이나 도로에 인접한 주택가에서 주변의 소음과 진동 피해를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또는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는다. 각 건설업체들은 공사장에 소음 진동 관련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자격증인 소음 진동기사 소지자는 그 지역의 소음 진동 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 분석을 통해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음 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지 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건축 기계업체,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 진동 방지 설계 시공 업체 등이다. 그 밖에 환경산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유망 직종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 측정하는 환경영향 측정기사. 환경영향평가사는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이들은 각종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는 일을 한다.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 환경영향평가 교육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주유소 등 토양오염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기업에 대해 점차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자 토양환경 관련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 들어 주변의 생태공원 등 가까운 곳에서도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자격증이 자연생태보건기사와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보건기사 보유자는 도로건설이나 건축물 녹화보건, 하천정비, 환경평가 시 생태계 조사 등을 담당하며 생물분류기사는 자연사 박물관이나 식물원의 조사요원, 환경평가 시 동식물상 분류 등의 일을 하게 된다. (21세기) 인류의 주요한 에너지원은 석유와 석탄의 화석연료. 그러나 화석연료는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다. 풍력에너지, 생물에너지,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가 대안으로 등장. 대체에너지 개발자는 이런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자이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주로 유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그리고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이 한창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폐기물 고용화 연료, 즉 RDF 연료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 전망이다. 환경 경영 전문가.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직종이다. 미래 환경 경영을 위한 환경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경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담보할 분야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저희 회사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종합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환경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환경산업은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생긴 신종산업. 최근 들어 환경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환경 전문 인력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따라서 21세기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구에 따르면 환경 관련 학과가 4년제인 경우 156개이며 2년제인 경우 103개의 학과가 있다. 환경 관련 학과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환경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환경 관련 대학원이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 자격증 취득자 중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자격증은 수질 환경, 대기 환경,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 분야로 나눠지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 기사 자격증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 졸업자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또 기술사 시험의 응시 요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7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여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하나뿐인 지구.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산업이 바로 환경산업.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환경의 질을 높여주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미래 성장 산업이다.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인간들의 이기에서 오염되어가는 우리의 생활터전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 전문 직종은 보람과 희망을 갖는 유망 직종이 될 것이다. 지난 97년 영화 타이타닉은 전 세계 극장가를 강타하며 12억 달러를 벌어들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신화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2000년 세상에 나온 지 석 달 만에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을 벌어들인 포켓몬. 월트 디즈니의 라이온킹 하나로 벌어들인 매출이 150만 대 자동차 매출액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된다. 이제 거대한 생산 설비와 높은 굴뚝이 없이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치밀한 기획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문화가 가장 중요한 코드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현대인들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경제적 여유에서 비롯된 문화적 욕구, 그리고 주 5일제 근무 등 생활 조건 개선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화산업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문화산업이라고 하면 문화적 활동이나 재화를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 방송,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그리고 여러 가지 공예 상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과거에는 값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이자 국가 경쟁의 최후 승부처로 손꼽히는 문화산업. 세계 경제는 이미 자본과 노동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 경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오고 있다. 세계 문화산업 시장 규모는 2001년 8,500억 달러에서 2005년엔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20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시장의 1% 규모지만 99년 5조 2천억 원대에서 2000년 6조 5천억 원대, 2003년이면 12조 3천억 원대로 3년 내 2배 이상의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문화산업 부문 종사자는 약 40만 명. 정부는 지속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과 육성을 통해 5년 내 20여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한국 문화산업을 이끄는 핵심 분야인 영상. 특히 헐리우드 영화를 압도하며 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영화는 주목받는 문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 즐기는 오락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장한 영화, 방송, CF 등 영상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장이다. 이곳은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제작 현장.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게 된다. 영화의 실제 제작을 총지휘하는 감독은 영화의 궁극적인 양식, 구조, 작품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감독의 큐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필름에 담아내는 것은 촬영 감독의 목.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빛을 밝히는 일은 조명 감독의 손에 달려있다. 보통 6, 7명이 함께 팀으로 작업한다. 배우의 외모를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감추거나 변형시키는 일은 분장사의 몫이다. 일반 분장과 달리 특수 분장사는 조그만 상처부터 일그러진 얼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신기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손의 마술사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는데, 최근 한국 영화의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제작 현장 밖에서 발로 뛰는 영화 일꾼들이 있다. 이곳은 영화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를 통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영화 제작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부산에서 영화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제공을 하고 헌팅을 도와주고
그리고 각종 허가를 도와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과 홍보가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영화 기획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적 소재를 발굴하고 영화화하는 영화 기획자는 대중의 심리와 기호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가장 중요하다. 영화 기획이라는 게 영화의 처음과 관객과 만나게 되는 결과물을 상영하는 데까지를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이 전반적인 작업이고요. 그 영화의 성패는 기획에서 출발해서 기획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죠. 방송 역시 분야별 전문 인력들이 협동체계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직업군이 분포된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총지휘하는 PD를 비롯해 AD, 작가로 구성되는 연출부는 방송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스튜디오 녹화 시에는 보통 서너 명의 카메라 감독이 움직인다. PD는 부조종실에서 프로그램을 총지휘하고 스튜디오에는 조연출과 플로어 진행자가 현장 진행을 맡는다. 방송 제작 현장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 스태프들이 많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기술 스태프를 총괄하는 기술 감독은 PD와 협력하여 기술 각 부분을 지휘, 제작이 원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카메라로 잡은 영상은 비디오 엔지니어에 의해 조정되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모든 영상 효과는 비디오 엔지니어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조명 감독은 미리 설치된 조명을 연기자의 움직임을 고려해 조정함으로써 조명 상태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스튜디오 안 마이크에 잡히는 음성과 효과 및 음악 등을 조절하는 것은 음향 감독의 몫이다. 영상 산업의 꽃 광고. 10초의 예술이라 불리는 광고의 매혹 뒤에는 순간의 시선을 잡기 위해 밤을 새는 광고인들이 있다. 부자 되세요라는 유행어를 낳은 카드 광고로 주목을 받은 광고 기획사 그레이프 커뮤니케이션즈. 강상혁 씨는 광고 제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E, 즉 광고 기획자다. 광고 제작의 흐름을 총괄하고 광고주와 제작팀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광고 대행사의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어떤 제작권이나 그런 것들을 의뢰를 했을 때 회사를 대표해서 광고주와 얘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사에 들어와서는 그런 제작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제작과의 그런 회의라든가 최종 제작물이 완성될 때까지 총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광고를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이 광고 디자이너다. 제작에 필요한 각종 도안과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표현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지은 씨는 광고에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다. 뛰어난 감성, 해박한 지식, 소비자 심리에 대한 통찰력 등이 요구되는데 특히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직종이다. 광고 PD는 광고 제작의 총책임자로 광고의 기획에서부터 작품 제작에 필요한 스텝을 선택하고 스케줄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제작에서 마지막 편집과 후반 작업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작품의 질을 높이고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광고 PD의 몫이다. 저는 그림에 쫓는 PD가 되기보다는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what to say가 정확히 뭔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컨셉을 알고 있는 그런 좀 그림에만 쫓지 않는 기획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그런 PD가 맞지 않겠느냐. 아이들이나 좋아하는 천덕꾸러기 만화 영화에서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른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공과 환상의 세계 속에는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애니메이터들의 놀라운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총 2만여 명. 연간 수출액 1억 달러에 총 4천억 원의 생산 규모로 세계 시장의 8%를 점유하고 있고 제작 규모만으론 세계 3위의 애니메이션 대국이다. 흔히 만화 영화라 불리는 애니메이션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인공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사용하는 재료나 기법에 따라 셀 애니메이션, 차르 기법의 클레이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2D, 3D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디지털 드림 스튜디오. 세계 3위의 애니메이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만년 하청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애니메이터들의 야심찬 의지가 가득하다. 제작 과정 속에서 직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시나리오와 소재를 기획하고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최종 지휘하는 애니메이션 기획자가 있다. 감독이 하는 일은 기획 단계에 있어서 그 시나리오를 컨펌을 하고 작가와 같이 시나리오에 대한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프로 단계, 즉 제작 단계에 넘어가서는 각 그 스태프들이 그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세스에 맞게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효과 등등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의 손에서 글이 그림으로 옮겨진다. 글로 표현된 상황과 표정,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표현한다. 디자이너는 시나리오의 디자인적 요소를 뽑아내 이미지에 맞춰 디자인을 한다. 이때 먼저 손으로 원화를 그리고 다시 2D 방식의 컴퓨터로 옮겨지는데 각 요소별 컨셉 이미지를 잡아서 캐릭터와 배경을 완성한다. 디자인팀에서 보낸 디자인을 배부하고 움직임을 설정하는 사람이 모델러다. 2D에서 3D로 옮겨진 디자인은 모델러의 손에서 비로소 움직이는 생명력을 얻게 된다. 보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모션 캡처라는 장비가 동원되기도 한다. 모션 캡처는 말 그대로 움직임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모션 캡처를 활용, 자연스러운 동작은 물론 얼굴의 세밀한 표정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에 입력된 그림은 마지막 애니메이터의 손에서 움직이는 동영상 그림으로 제작된다. 모델링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배경과 캐릭터를 내가 카메라 속에 담아서 구도를 잡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번의 편집 과정을 거쳐 밑그림이 완성되고 밑그림 위에 성우의 목소리와 음악 등을 넣는 녹음 과정을 거쳐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탄생한다.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를 창조하는 산실.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등을 통해 선보인 다양한 캐릭터들은 조금씩 독립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모체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장이다. 이제 캐릭터 산업은 기획에서 마케팅, 제작, 홍보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는 800억 달러. 하지만 세계 캐릭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0.6%,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엽기 토끼 마시마로 하나로 연간 1,200억 원 매출을 기록한 시엘코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캐릭터 산업을 이끌어 나갈 업계 기린아로 떠오르고 있다. 마시마로 캐릭터를 통해 일본, 대만, 홍콩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시엘코는 마시마로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캐릭터 개발자인 나구키 씨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착수했다. 캐릭터 개발자는 말 그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상품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개발자와 함께 캐릭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세운 사람이 캐릭터 기획자. 디자인 감각과 함께 마케팅 지식이 요구된다. 세상에 존재되어 있는 캐릭터도 있고 존재하지 않은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은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굴을 해나고 생명력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는 게 저희 상품 기획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캐릭터는 디자이너의 손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단순한 그림 실력뿐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인물과 사물의 특징과 속성을 속속들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디자이너의 손에서 캐릭터는 이렇게 다양한 상품으로 변신한다. 수요자들의 요구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캐릭터 제작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캐릭터 MD다.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선호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 저는 마시마로 캐릭터와 계약업체 간의 상품 진행에서 디자인적인 면의 검수를 진행하고요. 저의 역할은 완전한 마시마로 캐릭터 상품이 나오기까지 업체와의 상품 진행을 조율하고 승인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다양한 상품에 접목시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캐릭터 상품 거래와 판매를 책임지는 사람이 캐릭터 마케터다. 캐릭터 제작이 수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면서 각자의 역할도 점점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 2대 산업의 하나인 엔터테인먼트 분야. 공연예술의 총화인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대중영상매체 발전과 함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급부상 중. 더불어 직업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최고의 꿈이 연예인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대중예술인 가수, 배우 등 연예인은 스타라는 이름으로 모든 청소년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버거 소녀라는 이름의 CF 모델로 시작해 개성 있는 연기자로 자리 잡은 양미라 씨. 연기를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뛰어든 연예계에서 그녀 역시 쉽지 않은 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다고 한다. 겉으로 보는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저희는 그 방송 한 컷 나가는 것 때문에 거의 뭐 한신 때문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소요되고 기다리고 또 밤새서 촬영하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보여지는 건 정말 화려하게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만 믿지 말고 정말 연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연기자가 하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하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반대로 포기해야 될 것도 되게 많다는 거를 알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검사님도 계속 날 속였어요. 사상권을 했다고요. 하지만 검사님이 정말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재능 있고 가능성 있는 신인을 발굴하는 것이 연예인 매니저다. 연예인이 된 후에는 직접적인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된다. 연예 기획자는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 홍보, 기획,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스타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계획 추진한다. 연예 기획자의 가장 큰 목표는 스타 만들기죠. 그래서 스타 만들기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과 사후 작업,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관리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라 하면 그 스타의 컨셉 부분, 그다음에 스타 마케팅 부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서 홍보해주는 것까지의 일이고요. 그 사후 작업이라 하면 그 스타가 되어서 나오는 자금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에 계약이 종료됐을 때의 어떤 마무리 부분,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연예 기획자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함께 문화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공연. 예술산업은 이제 다양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연 기획사는 대략 1,500여 개로 다양한 장르 공연이 생겨나면서 점차 증가 추세다. 공연 기획자는 공연이 가능하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공연의 전반적인 흐름을 리드하는 전문가로 연극, 무용, 콘서트, 뮤지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다. 문화산업의 핵심은 문자. 모든 문화 콘텐츠는 문자에서 시작한다. 영화도, 게임도, 애니메이션도 문자로 만들어진 콘텐츠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 문자를 가장 먼저 생산하고 가공하는 문화산업이 바로 출판. 영상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출판 분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문화산업이다. 현재 국내 출판사는 총 15,000여 개. 연간 신간 도서 발행 종수 37,000여 종. 시장 규모는 약 3조 8천억 원으로 세계 7위. 세계적인 출판 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영진닷컴은 IP 전문 출판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이다. 해외 시장 진출 등 오랜 정체의 늪에 빠진 한국 출판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영진닷컴은 15년간 줄곧 컴퓨터 서적만을 전문으로 출간, 지금까지 총 2,200여 종의 서적을 내놓았다. 직원 수는 150여 명. 그중 출판 기획자는 원고를 의뢰해 출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원하는 글을 발굴하고 작가를 선정하여 이에 합당한 원고의 분량을 정하고 내용의 흐름까지 관여하는 사람이다. 모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분도 섭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기술 교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택을 하고 기획 자체를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맞게 적절하게 그 시장 수요에 맞게 저희가 가공을 해서 이제 출판을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 디자이너는 글을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지면을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보다 쉽게, 보다 아름답게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직업인 셈이다. 표지 디자이너는 출판물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되는 이미지로 표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표지는 독자에게 첫 선을 보이는 얼굴. 디자인에 따라 판매량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종이가 없는 출판 시대, 전자출판 시대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다. 컴퓨터와 PDA 등을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시대가 출판 분야의 새로운 인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전자출판의 기획과 편집도 21세기형 유망 직업으로서 주목할 만한 분야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그 트렌드, 종이체계에서 느꼈던 트렌드를 앞으로 뭐 3년이나 5년 이후에는 종이책과 같은 편리함을 느꼈던 독자들이 전자책에서도 그런 편리함을 느껴서 종이책의 한 대체 독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그런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